보건복지부 장관님, 네. 아동 초기 보호 체계 구축 사업에 대해서 혹시 들어보신 바가 예. 있으실까요? 의원님께서 또 상임위 때, 아니 국감 때도 한번 지적을 해주셔가지고 저희도 좀 스터디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그 초기에 아이들의 이제 심리 검사 등을 통해 가지고 특수 욕구가 있는 아동에게는 빠른 치료, 그 다음에 사례 관리 등을 하는 사업, 뭐 이런 그 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금 표를 보시면 최근 5년간의 표이고 국내 보호 대상 아동 신규 발생 표입니다. 이게 지금 숫자로만 표시되어 있기 때문에 도표상 감소하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해당 연령군의 인구 감소로 인해서 모수가 변화해 있고 또 코로나 시기 3년 동안 학교나 지역사회 그리고 병원에서 발견된 학대 아동 수가 적기 때문에 저렇게 보이는 것이고 전체적인 추세는 줄어들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작년 기준으로는 매년 한 2,000명 정도의 학대 아동들이 신규로 발견이 되는 것으로 지금 파악되고 있는데요. 그 사업은 모든 아동에 대한 초기 개입이 아니라 학대를 당한 아동들에 대한 초기 개입입니다. 그런데 이 보호 대상 아동들이 60%가량이 이 신체적 혹은 정서적 그리고 방임 등에 의한 학대로 발생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극단적인 경험을 전후로 발생하는 심리 정서적인 영향, 즉 지능이나 인지 기능의 결함, 그리고 비가역적인 중추신경계 손상, 그리고 감정 조절 기능의 저하 등의 문제는 단기의 문제라고 볼 수 없고 보호 종료가 완성되더라도 그 이후의 자립과 학습, 사회생활 등 인생 전반에 악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즉 이 시기에 국가가 지속적으로 적극적으로 신속하게 개입을 하고 지원을 해야 이후의 청년 자립 문제 그리고 저소득층이나 장애복지의 문제와 더 광범위하고 지속적으로 관련성을 가진 채 지원 사업을 지속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대상군에 대해서 더 세심한 접근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말씀 잘 해주신 특수욕구 아동들에 대한 초기 개입입니다. 다음 표 보시면 이건 보건복지부에서 조사하신 자료입니다. 아동복지시설에 아동 중에 41.9% 거의 반수입니다. 이 정도의 숫자가 ADHD나 경계선지능, 지적장애 등의 판정을 받은 특수욕구 아동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물론 특수욕구 아동인 경우에 학대에 다소 더 많이 노출되고 취약한 부분은 있습니다만 그렇다면 더욱더 전문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뜻이 되기도 합니다. 적절한 지지체계 없이는 분리나 격리의 경험이 오히려 2차 가해가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보호아동 사업 분야가 특히 중앙의 손을 벗어나서 지자체로 남아있는 것들이 많은데 아이들이 연고지도 다르고요. 또 학교를 다니는 학습지도 다르고 또 신고지에 따라서 또 달라지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용 가능 여부까지 고려를 하면 이 아이들이 지자체를 넘나들면서 관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쪽에서도 저쪽에서도 우리 관할이 아니다 이렇게 손을 떼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점을 고려할 때 이 분야만큼은 적어도 국가 주도의 통합적 운영 그리고 장기적으로 다소 강제할 수 있는 예산의 책정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 향후 정책 집행을 하실 때 이 보호아동의 영역에서만큼은 국가가 좀 더 책임 있는 그리고 먼저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주셨으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이게 부처 차원에서 현실화될 수 있을까요? 예, 이게 지금 의원님께서 또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저희도 해보니까 이제 시범 사업 규모가 문제인데 시범 사업에 어느 정도 좀 이렇게 좋은 결과를 낳으려면은 예산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 예산 규모가 크지 않은데 저희가 이거를 예산 그 정부 예산 설명 과정에서 재정 당국을 좀 납득시키지 못한 측면이 있는데 다시 한번 좀 잘 설득을 해서 필요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종합질의 때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부총리님 이 부분에 대해서 애정을 가지고 좀 힘을 실어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